오늘은 제가 퇴사를 하기 전 꼭 명심해야 하고 반드시 생각해야 할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5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프로 직장러로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도 빠짐없는 퇴사 생각, 알코올 중독까지 걸렸던 제가 지금까지 존버하면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회사를 나가서도 잘 되었는지, 퇴사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주변에서 퇴사를 해도 잘만 먹고 살던데 밖에 나가서도 할 일이 많아요. 이러한 생각들 전부 다 해결해 드릴 거고, 사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포인트들로 퇴사를 하고 난 이후 실패한 지인보다 성공한 지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거의 15년 가까이 하면서 퇴사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상사가 싫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성과를 내도 월급은 비슷하다는 생각에 허탈했던 적도 있었고, 주변 친구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자산이 늘어나는데 나는 매일 출근만 하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감정적으로 퇴사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퇴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준비 없이 퇴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에 12년 다닌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싫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가고 싶었던 부서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사표를 내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퇴사하고 싶은 이유가 도망이라면 멈추세요. 제가 멘토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입사원도 만나고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도 만나고 번아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회사를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가 싫고 업무가 지겹고 평가 결과가 마음에 안 들고 회사 가는 것이 너무 괴로운 상태인 거죠. 그럴 때는 퇴사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이번에는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깁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퇴사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를 고민할 때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 걸까? 이 질문의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표는 조금 더 나중에 써도 됩니다. 두 번째, 회사 밖에서 돈을 벌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정도면 나가서도 잘할 것 같은데, 사업하면 되지, 유튜브 하면 되지.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인정도 받고 중요한 업무도 맡게 되고 에이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밖에 나가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생각과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1원 버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도 퇴사 후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돈을 벌어본 경험 없이 자신감만 가지고 나간 경우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누구나 월천 버는 것 같고 사업을 하면 금방 성공한 것 같고 SNS를 보면 다들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표를 쓰기 전에 먼저 작게 시작해보라고. 유튜브를 해도 좋고 블로그를 해도 좋고 전자책을 써도 좋고 중요한 것은 회사 밖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직장 밖에서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 본 경험은 생각보다 엄청난 자신감을 줍니다. 세 번째, 회사는 월급 주는 곳이 아니라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활동도 했었고 다양한 프로젝트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사를 옮기면서 단 한 가지를 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월급 주는 곳이 아닙니다.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기획하는 법, 설득하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법, 협업하는 법, 실패를 복구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실 이런 능력은 사업을 해도 필요하고 프리랜서를 해도 필요하고 창작 활동을 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회사에서 배우는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회사 밖으로 나가면 그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배우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가 12년 다닌 회사를 떠난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회사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왜 퇴사를 했냐고. 3년 전부터 꼭 가보고 싶었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사에서 성과를 만들고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멘토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제가 가고 싶었던 부서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회는 이상하게도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만약 제가 감정적으로 퇴사했다면 그 기회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준비하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택권이 생기면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퇴사를 해도 될까요? 제 기준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회사 밖에서 수익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가? 두 번째,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는가? 세 번째, 퇴사 후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네 번째, 그 생각이 몇 달 감정이 아니라 1년 이상 지속된 생각인가? 이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때는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퇴사를 꿈꾸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는 지금이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 준비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표를 먼저 쓰지 마세요. 먼저 시작하세요. 퇴근 후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유튜브를 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작은 사업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게 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잃는 것은 시간일 수 있지만 얻는 것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도 퇴사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선택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는 탈출이 아닙니다. 퇴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